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논란의 불을 지핀 뒤 충남도까지 합세하면서 실내 마스크 논쟁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자 확대를 우려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실제 강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적지 않아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청 로비에 있는 카페. 실내지만 이용객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시가 행정명령을 내려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나선 건 이런 현실 때문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미 대부분 OECD 국가에선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것을 시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도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가 해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아직 그 의문입니다. 의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 좀 검토를 좀 해서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정부의 마스크 의무 조치에 지자체가 입장을 내놓은 건 대전과 충남이 처음이지만 실제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강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방역당국이 겨울철 재유행 시기에 단일 방역망이 무너질 경우 중증, 사망자가 늘 수 있다며 거듭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고생을 하게 되는 고위험 계층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단장은 아직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고령자 개량 백신 접종률 50%와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 60%를 해제 조건으로 밝혔는데 현재는 각각 22%와 30%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5일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한 첫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혀 해제 논의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움직임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 의원은 겨울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내년 봄이면 방역 지침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전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전과 세종, 청주가 모두 한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어 어느 일부 지역만 제한을 해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가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두 운전자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과속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충청권에서도 이 같은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녁 무렵 대전 동구의 한 대학교 인근 사거리. 배달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리더니 좌회전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오토바이와 강하게 부딪힙니다. 사고가 난 오토바이는 이렇게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사고로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A씨가 숨졌고 직진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두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헬멧은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도로는 시속 5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내리막길이어서 직진 차량이 과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과수의 속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는 지난 2018년 9월에도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오토바이 사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충청 전역에서도 덩달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오토바이 사고가 30%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5명에서 53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배달 오토바이 앞번호판 부착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도입을 약속했지만 오토바이 형태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전면 번호판 부착은 물론 후면 번호판도 찍을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배달 이륜차 영업용 운전자에게는 그 배달통에 그 인식 가능한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외에도 배달업체 교통법규 우수인증제 등으로 안전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TJB가 단독 보도한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굶겨 심정지까지 오게 한 사건과 관련해 친모 37살 A씨가 영아에게 먹일 분유를 중고거래로 되판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 주사를 5차례나 마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진 가운데 A씨는 당초 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제대로 된 분유와 이유식을 먹지 못해 상위 10%였던 키와 몸무게가 키는 거의 자라지 않았고 몸무게는 오히려 2.5kg이 줄었습니다. 피해 영아는 영양 결핍과 탈수, 심정지로 인한 뇌 손상을 입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산 대상공단 내 현대오일뱅크에서 탱크로리가 운행 중단되는 등 화물연대 파업으로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는 대전 7곳과 충남 11곳으로 대전은 전날보다 4곳, 충남은 1곳이 각각 더 늘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대전 금산공장에서 제품을 내보내지 못하면서 컨테이너 입출고율이 평소의 4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현대해철도 당진 등 전국 5개 공장에서 하루 5만 톤가량 생산하는 제품 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헌법적인 발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며 내일 대전 등 전국에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전 용산초에 조립식 임시 건물인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학부모 간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존 용산초 학부모들은 안전 문제를 들어 여전히 강경하게 반대하지만 인근 용산지구에 새로 입주할 학부모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며 임시교실 설치에 찬성하기 때문인데요. 교육청이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이 양쪽 학부모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조립식 임시 건물인 모듈러 교실 설치에 반대하며 지난 10월 중순부터 한 달간 무기한 등교 거부에 들어갔던 대전 유성구 용산초등학교. 교육 공백이 길어지자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정식 답변을 주기로 한 이번 주까지 우선 등교 거부를 철회하고 정상 등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시 건물의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인근 4개 학교로의 분산 배치를 요구하고 있고 언제든 다시 등교 거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모듈러를 받아들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히 4개 학교에 분산 배치를 하면 대안으로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존 학부모들의 반대로 교실 설치가 지연되는 동안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과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모듈러 학교가 들어오게 될 부지입니다. 교실 설치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어쩌면 당장 내년부터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될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용산지구 입주 예정자는 3,600가구로 내년 4월부터 당장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이라도 임시교실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다른 방안이 없다며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임시교실 설치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저희도 모듈러가 싫지만 어쩔 수 없는 해결책이 모듈러이고 단순히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하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청은 갈팡질팡하다 사실상 모듈러 교실 설치로 가닥을 잡고 최근에서야 업체 선정을 마쳤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한 뒤인 5월 말은 돼야 모듈러 교실 운영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그 사이 교육 공백을 막을 다른 뾰족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대형 교육 공백이 우려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원평가의 자유서술식 답변에서 특정 교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내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사안을 인지한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며 4명으로 추정되는 피해 교사를 상대로 교원치유센터를 통한 피해 회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술자의 익명성 때문에 작성 학생에 대한 조사와 처벌엔 시일이 걸릴 전망으로 교원단체는 상당수 교사들이 교원 평가를 통해 인격 모독을 당해왔다며 자유서술식 평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등 전국 6개 도시를 돌며 지하철에 일종의 낙서인 그라피티를 하고 도주한 외국인 남성 2명 중 미국인 26살 A씨가 루마니아에서 체포돼 경찰이 국내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이탈리아인 공범 27살 B씨와 지난 9월부터 약 2주 동안 대전과 서울, 부산 등 전국 6곳의 지하철 차량 기지를 돌며 전동차에 라카 등으로 알파벳 글자를 그림으로 그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지난 9월 11일 새벽 2시경 이들이 대전에서 그라피티를 한 뒤 달아났다며 순찰 인력을 더 편성하는 한편 CCTV 화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모두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지방경제 소멸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 등 세계 각국은 대기업 본사가 대부분 지방도시에 있는데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제2본사를 두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지역 본사제 도입 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는 지방 인구 소멸뿐 아니라 지방 경제마저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58%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근로소득의 56.7%가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식 시가총액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2,430조 원인데 이 가운데 86.2%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반면 대전의 시가총액은 30조 9,900억 원으로 1.3%, 충남은 24조 3,600억 원으로 1%, 세종은 4조 4,100억 원으로 0.2%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지역본사제 3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나 법인뿐 아니라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를 지역에 설치해 복수 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기업은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과 규제 개선 신청,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임대 등이 가능해집니다. 여야 의원들은 제조업 강대국인 독일은 벤츠와 아우디 등 대기업 본사가 지역 곳곳에 자리 잡아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역 본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지역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본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갖가지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 본사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지난 3월 대전의 한 신협에서 고위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여성단체 등은 신협 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면직하라는 중앙회의 2차례에 걸친 결정에도 신협 이사회가 지난달 직무정지된 가해자를 업무에 복귀시키며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후 9개월간 신협 중앙회가 피해자의 고통을 방관했다며 조속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정례회 도중 카타르 월드컵 관람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최규 대전 서구 의원이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늘 열린 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최 의원은 주민들과 의회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경솔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서구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회견을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사퇴와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서산 간척지에 대규모 스마트팜 영농단지가 조성됩니다. 충청남도는 서산시와 현대건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서산 AB지구에 2025년까지 436억 원을 투입해 도유지와 현대건설 소유 농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비축 농지를 활용해 330만 규모의 영농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